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첫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 거침없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국사 과목에서 소위 일타 강사로 잘 알려졌던 인물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말했는데 그 발언 직접 확인하시죠. 국민 여러분, 2039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00만 명이 되고 절대로 그들은 탄핵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전 날씨 때문에 저는 아무도 안 모였어. 혼자서 외롭게 강연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00만 명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폭우가 내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비상계엄을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리한 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통해 현실을 알게 됐다.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거역한 헌법재판관들은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 또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전한길 씨의 이 발언. 그때 서정욱 변호사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 활동을 말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어떤 피해가요? 학원에 계약이 5년이 남아 있고요.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원에서는 정치 활동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워낙에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친구로서 예. 말리고 있는데 전한길 강사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나라가 살아야 개인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 저렇게 참여하니 뭐 저는 그 순수성은 인정하고요. 예. 아마 이제 이 교수가 실제는 이제 노사모에서 넘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정치 논쟁을 하면 저하고 계속 대립됐거든요. 아. 근데 요즘은 완전히 100% 그 일치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 갖고 있듯이 거의 100% 아마 일치하는 게 계몽 저도 방송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네네. 부산역 광장에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알록달록 지금 우산까지 쓰고 우비까지 입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핵 찬반 집회하면 서울, 광화문, 또 경복궁 인근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예요. 글쎄요, 저도 오늘 부산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100만 명 모여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지 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뭐 설마 100만 명까지야 모였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 사진만 봐도 최근 집회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있었던 집회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예.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그런 집회가 아닌가 예. 거의 신드롬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가? 첫 예. 번째는 전한길 씨가 유명한 일타 강사라고 하니까 강사니까 말씀을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궁금해서 한번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그런 호심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전한길의 이야기가 틀린 말 합니까? 조금 오바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 딱 봤을 때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해주는구나 그렇게 맞는 말을 갖다가 해주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민주당 저렇게 탄핵 남발하고 그다음에 예산 깎고 그거는 민주당은 그렇다라고 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법부에서도 대법원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불만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나름 이제 셀럽이라고 불리는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 모양이에요. 어쨌든 탄핵 또 탄핵, 민주당이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 자, 극우, 내란 공범, 상식을 말하는 것뿐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봉 60억까지 포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한길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와, 본인이 연봉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자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려고 하나? 라는 것 때문에 좀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정치도 확실히 전문 영역이구나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전환길 하길래 한번 저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역사 학도입니다. 그래서 역사 들어서 재밌게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정치와 관련된 걸 들으니까 그때와 똑같은 말투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치 얘기를 똑같은 말투로 하니까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마치 선동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여기도 화면에 나오지만 탄핵, 또 탄핵,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하셨는데, 탄핵과 비상계엄은 다른 겁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는 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한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이게 위법한 겁니다. 아직 판단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건데, 이분이 자꾸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또 아쉬운 점이 조금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하고 좀 주장만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그래서 이분이 셀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인기라든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게 길게 가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잠시 유행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얘가 이런 말하고 나면 전한길이가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한다는데, 이게 음모론인지 진실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자신의 SNS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어준, 이재명,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계정을 삭제했죠. 삭제하면 답니까? 증거인멸이잖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급발진하시니까, 예, 장현민 변호사님. 어쨌든 이 네 명의,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에서 해보겠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의 사상이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네 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또 전한길 씨는 이거 말고도 부정선거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이분이 하시는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국면에서 이를테면 왜 계몽령이라고 하냐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충격파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들을 그야말로 계몽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논리를 펴는데,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군병력 투입도 최소화했고 실탄 지급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서 이야기합니까? 실탄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 수사에서 확보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건, 계엄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거죠. 왜냐하면 군이 업무를 해태했으니까요. 그리고 빨리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은 거기에 상반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차, 3차 계엄 내가 또 발령하면 되니까 이 부분 그냥 내 명령을 그대로 따라라 라고 했다는 그 근거는 왜 무시합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엔 논리적인 구멍이 너무나 많다. 근데 저도 들으면서 느꼈던 결론은 자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기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부분. 저는 오히려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분 역사학자입니까? 이를테면 탄핵의 문제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계엄의 문제점을 주목하는 역사학자. 언론에서 주목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렇게 60억 강사라는 일타 강사가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의 주목을 더 끄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같이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거침없는 발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전한길 씨 여러 가지 협박성 이메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의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메일 워낙 많아 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무섭기도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제 꽃보다 전한길 채널 댓글에 보면은 협박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좀 안심되지만 그래도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또 사설 경우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죠. 예, 어쨌든 경찰에서는 신변보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위협이 가해지는 걸 대비해서 사설 경호업체까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탄핵 반대, 즉시 석방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을 향한 어떤 위협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정선거론. 이 전한길 강사는 부정선거론, 왜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아니다 말만 하고 왜 검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글쎄, 지금 대명정지에 부정선거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 결과 노무현 대통령 표가 3표 더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당이나 또 홍준표 대선 후보 같은 홍준표 시장도 본인들 생각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자, 전한길 씨는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실질적인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갖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대의제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선거제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표를 갖다가 던져도 그 표가 조작됐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선거는 하나만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의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던지기는 던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사실 우리나라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드루킹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그 대선 자체도 넓게 보면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선거가 오염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는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와 맥락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도 선거가 그런 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전한길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정은 나기 전이죠. 예,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제가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아, 예. 다만 이제 그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그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 발표된 투표자 수하고 실제 지금 투표지가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하나 대조해서
실제 투표한 숫자와 각 선거구역에 발표된 수를 한 번에 하나하나 수개표로 검증을 해보자. 투표지 상태부터 이걸 이게 그 헌재가 저는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예. 헌재 재판관이 8명이죠. 근데 나중에 발표했는데 찬성 6표, 반대 3표입니다.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난리 나겠죠. 예. 헌재 재판관이 8명인데 네. 탄핵 찬성이 6, 반대 3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에 실제 투표자가 4천만인데 발표가 4,100만이다. 말이 안 되죠. 이걸 이렇게 한번 검증하면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돼요? 제 생각이 여러 사람이 동원해서 다 봤어. 이거 한 번은 떨고 안 가면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기각하고 이번에 또 묻어버리죠. 지금 부정선거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론 안 보더라도. 그럼 이게 두고두고 의심을 받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든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이게 진짜 제대로 검증해서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상이 없다. 딱 4천만, 예. 4천만 표다. 그러면 이게 제부터 이제 부정선거 주장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은 크지 않다 봐요. 예, 지금 화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 오늘 광화문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동아일보 채널A 사옥 앞에서 정광훈 목사도 나왔네요. 얼굴을 이렇게 칠했네요. 예, 모든 차선, 양방향 모든 차선을 막고 탄핵 반대 집회. 지금은 탄핵 찬성 집회, 경복궁에서 안국역 사이에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늘 광화문에서 이렇게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앞서 보셨던 전한계 씨가 참석했던 부산역 집회에서는 또 다른 단체가,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또 다른 집회가 전국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열렸던 점. 여기 부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저런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국론이 너무 분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부인. 네. 사실 워낙 유명한 전한길 강사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황현필 한국사 강사도 유명한, 나름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선동이고 반역이다. 두렵다. 개인의 두려움 아닌 나라 어긋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다. 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역사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역사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책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참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전한길 씨를 역사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 역시도 역사학자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역사학을 가르치는 강사일 뿐인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황현필 씨도 그렇고 전 전한길 씨도 그렇고 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도 뭐 물론 많은 국민들과 저희 민주당은 이게 불법 계엄이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주장인 것이고 대신 저희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란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는지 절차는 또 맞았는지 또 포고령이나 당화문 속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다 적법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씩 재판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양측에서 또 셀럽 같은 분들까지 이렇게 조장하는 거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8명의 재판관이 이제 그대로 심리를 해서 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버렸으면 좋겠다. 다만 자꾸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의혹이 없었는데 이걸 자꾸 증명하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며 또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의혹을 막 제기하면은 그거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셀럽이든 정치인이든 저는 좀 이런 모든 것을 좀 조장하는 것들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가 참 어수선할수록 여러 가지 음모론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나가게끔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치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보다는 다독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